안녕하세요. 써뉴쌤이에요. 2008년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장기요양 서비스를 진행해 오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시키고 무엇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2008년 7월 1일로 장기요양 서비스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국가로부터 이러한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어디까지 부탁하고 어디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되는 80문제 중에서 이러한 경우에 대처를 잘한 요양보호사를 찾아라, 요양보호사의 행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사례 모음을 한번 살펴보죠. 거동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세면 장소까지 걸어가기를 거부할 때 어떻게 한 요양보호사가 잘했냐? 그렇죠. 우리 돌봄, 케어의 기준이 어디까지라고 했죠? 잔존기능 증진, 잔존기능 보존, 잔존기능 유지라고 했어요. 컵을 들 수 있으면 컵은 들으라고 하고, 젓가락질을 못하면 젓가락질을 도와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걸어갈 수 있어요. 거동이 가능해요. 그러면 잔존기능을 증진시켜 주셔야 되니까 그곳까지 걸어가도록 우리는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도한다가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얼굴을 씻지 않고 물만 묻힌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지장애가 오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내 몸을 예쁘게 갖추는 것을 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씻는 거를 싫어하게 되죠. 특히 치매가 있으신 경우에 씻는 거를 싫어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한 요양보호사가 잘했냐? 그러면 좋아하는 놀이를 하거나 좋아하는 물건을 물에 좀 띄워놓거나 이런 요양보호사가 잘했다. 그리고 하나하나 시범을 보이면서 같이 씻는다. 그 다음에 씻도록 옆에서 지지한다. 돌본다. 이런 요양보호사가 잘했죠. 자, 그 다음에 회원부 세척을 거부한다. 그러면 회원부는 생식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생식기를 잘 씻지 않으면 여자들은 요도, 질, 항문이 나란히 있기 때문에 염증이 잘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도염, 질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해요 하고 설명한다, 알려준다. 그리고 자존감 때문에 싫다고 하면, 그렇죠, 수건을 주고 본인이 할 수 있다면 하도록 한다. 그래서 잔존기능 증진, 잔존기능 보존, 잔존기능 유지죠. 그래서 생식기는 어떻게 닦냐면 위에서, 그쵸, 아래로, 앞에서 뒤로, 그리고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으로, 그리고 요도, 질, 항문 있죠? 그러니까 어디가 가장 깨끗하냐면 요도가 깨끗해요. 그리고 질, 그리고 항문. 그래서 요도에서 항문으로 닦는다.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으로 닦는다. 그래서 여성의 요도는 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성의 요도의 길이는 18에서 20cm까지 돼요. 그래서 여성인 경우에는 요도의 길이가 짧고 질, 항문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잘 씻지 않으면 요도염, 질염이 잘 생겨요. 그리고 요도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방광에 소변이 어느 정도 차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했을 때 요실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팬티에 요가 묻는 일이 있어요. 그대로 방치하면 거기에서 곰팡이균이 생겨서 요도염, 질염이 생기니까
회음부를 깨끗이 씻는 것은 필요한 행위이다 라고 말을 해주시면 좋죠. 그것을 강요한다 이런 건 틀린 거예요. 이해하도록 설명한다, 알려준다 이런 예쁜 말이 있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번 보세요. 12번 혈압이 높은데 목욕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야겠죠. 혈압이 높을 때는 목욕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렇게 설명한다, 자세히 알려준다 이런 말. 그 다음에 예의를 갖추어서 말한 사람. 그래서 항상 예의 바르게 말한 요양보사 선생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목욕 중에 이상해요. 혈압이 더 올라간 증상이 느껴진다, 호소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냐? 그렇죠. 높은 사람에게 또는 간호사에게 알린다, 보고한다,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런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기록하고 특이한 것은 기록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는 보고한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간호사, 복지사 선생님은 보고받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기록하고 보고하는 자이다. 이것만 알아도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항상 명심하고 있으면 업무 중에 일을 잘한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4번 요양보호사를 꼬집거나 때리거나 고함을 지른다. 목욕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고함을 지르고 이런다. 그럼 어떻게 한 요양보호사가 잘했냐? 안정을 시킨다, 쉬게 한다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욕이니까 목욕을 강요하지 않는다,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보세요. 기저귀 교체를 거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 요양보호사가 잘했냐? 그렇죠. 이유를 알아본다. 그 다음에 잘 관찰한다. 그러면 관찰해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어요. 욕창이 좀 생겼어요. 기저귀 발진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보고하시면 되죠. 나의 상관에게 보고한다, 알린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더라도 예의 바르고 예쁘게 말한 요양보호사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의 바르고 예쁘고 긍정적인 표현을 한 요양보호사를 찾으시는 거죠. 기저귀가 더러워졌으니 깨끗하게 갈아요. 개운할 거예요. 이렇게 예의 바르고 예쁘게 말한 요양보호사가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24번 보세요. 여봐, 내가 말이야 응가를 못 산 지 일주일이나 됐어. 나 관장 좀 해줘봐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 요양보호사가 잘했냐? 관장이라는 건 의료행위잖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해줄게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그렇죠. 나의 상관에게 알린다. 간호과에게 보고한다. 또는 그렇죠. 저는 의료행위를 하면 안 돼요 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의사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는 거예요. 자, 의료인의 최고봉은 닥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닥터에게 데리고 간다가 가장 정확한 정답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전문가에게 연결하는 것 빼고 내가 답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거를 찾으시면 돼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잡혀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식사 습관을 살피고 응가의 상태를 살핀다고 내가 잡혀가요? 안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화장실에 여유있게 앉아있게 한다고 해서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그리고 내가 해도 되는 것. 그러니까 물을 좀 많이 먹도록 한다. 이런 거 안 잡혀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처 4에 보시면 배변 활동이 원활하도록 배꼽을 주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해준다. 그러면 시계 방향이라는 뜻은
좌측으로 마사지를 하는데 방향이 좌측이에요. 왼쪽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른쪽에 있는 똥을 왼쪽으로 미는 거예요. 왼쪽으로인 이유는 우리의 항문이 왼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왼쪽을 좌측이라고 해요. 좌측, 오른쪽을 우측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똥을 항문이 있는 왼쪽 좌측으로 밀어준다. 그래서 밀어준다. 그래서 똥이 잘 나오게 해준다는 거죠. 이런 거는 잡혀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1, 2, 3, 4, 5에서 요양보호사인데 내가 해도 되는 일인지를 살피는 거예요. 해도 되는 것들은 잡혀가지 않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하고 문제가 될 것 같은 것들은 보고한다. 이런 거를 찾으시면 돼요. 보고한다, 상의한다, 알린다, 병원에 모시고 간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25번. 기도가 막혀서 질식을 할 우려가 있는 분 또는 흡인성 폐렴에 걸릴 위험이 있는 분들은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먹거나 빨리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분에게는 어떻게 한 요양보호사가 잘했냐? 그러면 잘게 다져준다, 잘게 썰어준다, 천천히 먹도록 한다.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라는 것은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 음식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식도라고 해요. 공기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들어간다. 그래서 공기가 지나가는 길, 기도. 그래서 공기가 지나가는 길로 음식물이 지나가면 기도가 말해요. 어머, 너 이상한 애야. 여기는 공기만 지나가는 곳이야. 그런데 너 이상하네. 너 여기 왜 들어왔어? 그래서 공기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밥알이나 물, 음식은 이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물질이 기도, 기관지, 폐로 들어와서 이제 자기가 아닌 곳에 들어와 있으니까 염증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게 해서 아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옆 동네에 기도로 들어와서 빨아들여서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이것을 흡인성 폐렴이라고 해요. 와상으로 오래 누워 계신 분들은 결국에는 돌아가십니다. 무엇으로 돌아가시냐면 누워서 식사를 하다 보면 비위관을 통해서 식사를 하거나 수저로 보호자가 오랜 시간 떠먹이거나 하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음식물이 조금씩 기도를 통해서 넘어가요. 그래서 그게 오랜 시간 폐에서 쌓여서 흡인성 폐렴으로 돌아가십니다. 자, 그리고 음식이 지나가는 길을 식도라고 해요. 식도는 오직 음식만 지나가는 길이에요. 근데 식도로 가끔 공기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트름을 한다든가 이러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공기가 지나가는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갈 때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례가 걸린다. 그래서 이제 그 방어 기전에 의해서 재채기를 하거나 이제 기침을 해서 그 이물질을 뱉어내려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요, 대체로 몸이 허약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밥을 빨리 먹으라고 재촉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아, 퍼뜩퍼뜩 좀 먹어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안 보이세요? 아, 퍼뜩퍼뜩 좀 드세요. 이러면 정말 퍼뜩퍼뜩 드시다가 퍽 죽어버려요. 기도질식사. 그래서 입에 음식을 넣어드리고 그 음식이 다 삼켜서 입에 음식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수저를 넣어주고 그 다음 수저를 넣어주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먹이셔야 돼요. 아유, 집에 못 가면 말죠. 그냥 찬찬히 드세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7번에 그렇죠. 이 마비가 있는 대상자 누워서 식사할 때 그러면은 이 마비를 편마비라고 해요. 치우칠 편자. 어느 한쪽이 마비가 치우쳤다. 그러면 어느 한쪽이 마비가 치우쳤으면 반대쪽은 건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식사를 하냐면 우리가
이 편마비가 있으면 이분을 앉히거나 또는 이게 자세를 잡아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울어져요, 몸이. 왜냐하면 마비가 있는 쪽에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비가 있는 쪽에 이제 쿠션을 대줘서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마비가 없는 건강한 쪽이 밑으로 아래로 가게 해서 음식을 천천히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마비된 사람은 어느 쪽이 건강해요? 왼쪽으로 눕는 거죠. 자, 우측이 마비가 된 사람은 어느 쪽이 건강해요? 좌측. 그래서 좌측 건강한 쪽으로 눕혀서 밥을 냠냠냠 먹고 삼켜야죠. 그러니까 마비가 없는 쪽으로 눕혀서 밥을 먹이도록 한다. 그리고 최대한 천천히 먹이도록 한다. 편마비가 있는 환자는 편마비가 없는 분보다 더 사례가 잘 걸리고 흡인성 폐렴도 더 잘 오니까 최대한 천천히 먹이도록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먹이는 일은요, 매우 지엄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양시설에 왜 입소하셨냐면 가장 큰 문제가 밥 때문이에요. 이 보호자들이 곁에서 하루 3끼 식사를 잘 챙겨줄 수 없기 때문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는 이유도 밥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간보호센터에서도 밥이 가장 중요해요. 밥을 먹는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이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입을 통해서는 먹고 항문을 통해서는 배설해야만 그게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매슬로우의 욕구에서 생리적인 욕구가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먹고 싸고 자고,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이죠. 그래서 밥을 먹이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아우 내가 이렇게 국가 자격증을 땄는데 겨우 밥 먹이는 일을 하려고 이거를 땄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안 돼요.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나라 옛말에 그렇죠.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먹어야 양반이다.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곡기, 음식이 들어오는 일은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밥을 먹이는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엄하고 존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 28번에 식사를 제공하는데 먹지 않아요. 입맛이 없다는 등, 먹을 기분이 아니라는 등 이런 이유로 먹지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한 요양보호사가 잘했냐? 왜 먹지 않는지 이유를 좀 파악해 보도록 한다. 그래서 이 파악한 이유 중에 내가 나의 상관에게 보고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이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아봐서 더 스페셜한 메뉴를 내놓도록 한다. 환경을 깨끗이 한다. 이런 요양보호사가 정답인 거죠. 자, 29번에 보면은 여봐, 내일이 우리 영감 기일이야. 그 제사상 좀 차려봐. 내일이 추석이네. 상 좀 차려봐. 라고 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한 요양보호사가 잘했냐? 아, 그건요, 제 서비스 그 업무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런 거는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잘 예쁘게 설명한 요양보호사를 찾고, 또 아니면 저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 근데 말을 할 때 싸납게 말한다, 강요하듯이 말한다, 이런 건 틀린 거예요. 잘 설명한다, 이해를 돕는다, 예쁘게 말한 요양보호사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거절을 하더라도 예의를 갖추어서 한 요양보호사가 정답인 거예요. 예전에는 도대체 요양보호사한테 무얼 시키고 무얼 시키지 말아야 되는지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좀 많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3번. 요즘에 이 댕댕이 많이 키우죠. 저도 순돌이라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키웁니다. 제가 2달 됐을 때 데리고 왔는데
지금 올해로 5살이 되었어요. 순하라고 순돌이라고 지었는데 너무 순해서 겁돌이에요. 겁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루에 일과를 학원에서 보내다 보니까 2달 됐을 때 데리고 왔을 때부터 교실에서 저랑 같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순돌아 공부하자 그러면 의자에 올라가고요. 제가 학생들에게 예 잠깐 쉬세요. 화장실 다녀오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러면은 순돌이가 끝난 줄 알고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수업 받는 중에 자기 볼 일이 좀 보고 싶다 그러면 문을 열고 나가서 그 볼일을 보고 다시 들어옵니다. 절대로 교실에다가 볼일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짖지 않아요. 그래서 별명이 서당깨예요. 저희의 학원의 마스코트예요. 그래서 이제 졸업한 학생들이 저한테 안부 전화가 올 때 가끔 저보다는 요새 순돌이 잘 있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순돌이가 이제 교육받는 거를 이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동영상을 찍기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강아지랑 같이 공부한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는데요. 그럴 수가 없다고. 근데 저희 순돌이는 제 생각인데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와 같은 개를 만나면 무서워하고 가까이 가지 않아요. 오직 온유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이 애완견을 많이 키우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여봐, 우리 순돌이 말이여 산책 한번 시키고 와 이랬을 때 제 서비스 항목에는 강아지 산책이 없어요 라고 예의를 갖추어서 말한다. 자, 그 다음에 36번에 자, 식사하시게요. 아, 요새 입맛이 없어서 도저히 먹고 싶지가 않아요. 이랬을 때 어떻게 행동한 요양보호사가 잘했냐. 그렇죠. 평소에 식사 습관을 알아본다. 그 다음에 이유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유 중에서 내가 특별히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보고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을 알록달록 예쁘게 맛있게 제공한다. 이런 게 정답이에요. 근데 집에서는 남편이 여보 나 오늘 입맛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굶어. 살쪄. 알았어. 하고 딱 치워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일을 나가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록달록 예쁘게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이 어떤 건지 맛있게 신경 써서 해준다. 왜 해줘야 되냐? 그렇죠. 월급을 받기 때문이에요. 급여를 받기 때문에 급여에 준하는 전문가다운 서비스를 주셔야죠. 자, 37번에 여봐 오는 길에 말이야 우리 손자 과자 좀 사다 줘. 또는 우리 손자 먹게 떡볶이 좀 만들어 봐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말한 요양보호사가 잘했냐? 요양 대상자만을 나온 사람이라고 예의를 갖추어서 이야기한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실갱이를 하는 거야. 왜 안 해주냐? 왜 못 해주냐? 그거 뭐 해주면 어디가 덧나냐? 막 이래. 그러면 어떻게 한 요양보호사가 잘했냐? 나의 상관에게 보고한다, 알린다 이런 문장을 찾으시면 돼요. 자, 38번. 그렇죠. 냉장고 안에 날짜가 지난 음식이 있는데 버리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이 버리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게 좋은 거 우리 판단에는 해롭다고 여겨지더라도 내 집 안에 들어온 건 밖으로 나가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한 요양보호사가 잘했냐? 함께 냉장고를 정리한다. 그 다음에 가족이 지켜보는 데서 정리한다. 또는 가족에게 대상자로 하여금 버리도록 말을 시킨다. 이런 것들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또 냉장고 안에 상한 음식을 발견했다. 어떻게 한 요양보호사가 잘했냐? 그러면 다른 음식은
상하지 않았는지 살펴본 요양보사가 정답이죠. 그리고 41번 청소를 하고 났는데 내 물건이 없어졌어 라고 한다. 어떻게 한 요양보사가 잘했냐? 청소를 통해서 정리정돈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의 물건이 있는 위치를 확인시킨다. 그 다음에 정리정돈한 후에 물건의 위치를 확인시키고 이분이 늘 쓰던 습관이 있죠. 그래서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 그 물건을 가능하면 놓아두도록 한다. 그리고 혹시나 정말 난 가져가지 않았는데 계속 실랑이를 해요. 그러면 그때는 나의 상관에게 보고한다, 알린다. 자,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포지션은요.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기록하고 보고한다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보고하시면 돼요. 그때그때 잘 보고만 해도 일을 잘한다는 칭찬을 받습니다. 자, 44번에 외출하려고 할 때마다 뻑하면 내 차를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 요양보호사가 잘했냐? 이거는 제 차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라고 설명한다. 자, 이런 경우는 방문 요양을 나가시는 분이 자기 차가 있잖아요. 이제 그때 환자를 대상자를 태우고 같이 움직이는 일이 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원칙은 차를 탈 수 없다예요. 자, 그리고 45번에 그렇죠. 여봐, 은행에 가서 200만 원만 좀 찾아다 줘 라고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한 요양보호사가 잘했냐? 가족과 함께 간다, 본인과 함께 간다, 이렇게 함께 간다가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봐, 그 오는 길이 말이야. 46번 우리 아들 담배 좀 사다 줘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 요양보호사가 잘했냐? 저는 오직 대상자만을 위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라고 예의를 갖추어서 말한다. 자, 그 다음에 49번에 보시면 몸을 만지거나 하는 행동을 해요. 그럴 때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항상 상냥하고 예의 바르게 설명하고 보고하고 알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정답은 단호함이에요. 단호하게 말한다. 이렇게 단호.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에 보면은 이런 일이 좀 많죠.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다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이야기가 이렇죠. 일단은 며느리 흉을 봐요.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돌아가셨다 그럼 돌아가신 영감님 흉을 봐요. 그 다음에 영감님 자랑을 해요. 그리고 아들 자랑을 해요. 그리고 딸 자랑을 해요. 그리고 사위는 흉을 보기도 하고 자랑을 하기도 해요. 이게 우리 어르신들의 레파토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듣기는 하지만 혹시나 이러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 어르신 그 번호 좀 알려줘 봐요. 이게 전화해가지고 여봐, 내가 말여 요양 나오는 여산디 말여 사람이 그러면 못 쓰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르신 이래요. 어머, 왜 그래? 내가 집이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했잖아. 이렇게 이제 말을 하세요. 자, 할머니들의 말은 다 뻥이다. 절대로 가족 간의 싸움에 깊이 관여하거나 끼어들면 안 된다. 그냥 들어만 주는 거예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우리는 경청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지 그분의 이야기를 판단하거나 관여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선생님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양 업무를 보면서 예의를 갖추면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항상 1, 2, 3, 4, 5에서는 예의를 갖추고 예쁘게 말한 사람을 찾으세요. 자,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요양보호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이 준수라는 말은 이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 근데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요양보호 일을 하기 전에 전 직업이 대체로 아줌마였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 소뚜껑 운전을 한 시간이 많았던 분일수록 이 준수사항을 잘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장에서 많은 트러블이 있어요. 그래서 준수할 지침까지 이렇게 책에 실어놨어요. 제가 앞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엄마의 정성은 가져오시고 그 위의 것은 다 버리셔야 돼요. 아줌마 정신에서 필요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쪽 세계에서는요, 오직 엄마의 정성과 바른 지식과 그 다음에 적절한 테크닉, 기술이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상냥하고 싹싹한 미소를 갖춘다면 더없이 좋은 요양보호사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미소가 나의 상품이고 나의 브랜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항상 나는 대상자가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출근하기를 기다리고 나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그래서 나라는 상품이 항상 소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IMF 아니라 IMF 그 무엇이 오더라도 나는 항상 직업전선에서 무사하다. 항상 기억하세요. 나의 상냥함과 나의 싹싹함이 나를 지켜주는 상품이다. 이런 거. 자, 그래서 준수 사항을 보시면요. 그렇죠. 항상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기록하고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욕구를 그분의 좋아하는 선호하는 것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비율을 잘 맞춰주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러려면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사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면밀히 꼼꼼히 물어보고 살핀다. 그래서 대상자의 성격이나 습관이나 선호하는 서비스를 잘 파악해서 대상자가 좋아하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막 엄청나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 신자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나 권사예요. 근데 내가 나가는 집이 절을 다녀요. 할머니가 뻑하면 불경을 틀어요. 그래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할머니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 마귀 사탄 그 끓는 불경 끄세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또는 자, 제가 이제 할머니를 구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책 오늘부터 공부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싫어하는 행동을,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립을 돕는다고 했어요. 잔존기능 증진. 그렇지만 자립을 하도록 하지만, 그렇죠, 이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자립을 유도해야죠. 그래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한다, 지지한다, 살펴본다, 이런 문장은 다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주기 전에, 제공 전에, 그렇죠, 설명한다. 그렇죠. 우리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포지션은 설명이에요.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하면 막 간호사나 또는 조무사가 와서 막 물어보죠.
뭐 알러지가 있어요. 이거는 하실래요? 마실래요? 뭐 5년 안에 수술 받은 적 있어요? 뭐 하자고 뭐 어세스먼트를 쫙 하가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그렇죠. 무엇은 하고 무엇은 안 할지를 판단을 한단 말이죠. 서비스가 들어가기 전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하실래요? 마실래요? 동의를 구하죠. 그래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그런데 치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로 인해서 인지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인지에 문제가 없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자, 그리고 이 내가 서비스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을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집안의 사정을 밖에 나가서 말한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 자, 우리가 이 요양 등급을 받고도 서비스를 받지 않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계셔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왜 서비스를 받지 않느냐? 그러면은 시설에는 아직 갈 마음이 없고 나는 내 집에서 지내고 싶다. 그러면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으세요 라고 말을 하면 도대체 신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내 살림살이를 만지는 게 나는 싫고 우리 집에 나쁜 말을 밖에 나가서 할까봐 겁이 나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그리고 등급을 받아도 서비스를 받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의 고객으로 확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좀 더 전문가다운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그렇죠.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고 항상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내 능력이 안 되는 것들은 바로바로 그때그때 보고하는 그런 전문가다운 자세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요양 대상자, 우리의 고객으로부터 그렇죠. 믿음을 얻는 거죠. 신의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바라보게 되겠죠. 아, 결코 나쁜 서비스가 아니네. 꼭 그렇지만은 않으네. 나도 이제 등급 받은 것을 써먹어 볼까? 이제 서비스를 한번 신청해 볼까?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아까 사례에도 나왔지만 우리의 서비스는 요양 대상자에게만 제공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대상자와 함께 병원에 방문 요양 하시는 분들 병원에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근데 병원에 온 김에 나도 진찰 좀 받아야겠어요. 진찰 받으면 안 된다. 이거 업무 이탈이에요. 그리고 은행에 갔어요. 나도 세금 좀 내야겠어요. 내 볼일을 보면 안 된다. 우리는 주어진 요양 서비스 시간 동안에는 오직 우리의 고객인 요양 대상자에게만 그 시간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나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일은 그 시간이 끝난 후에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혈압약 타러 함께 갔는데 거기에서 내가 감기가 걸렸다고 진료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진료받은 기록이 공단에 땅 뜨죠. 그러면 이제 공단에서 바로 전화 옵니다. 이게 뭐냐, 지금 요양보호 서비스 시간인데 왜 근무 이탈했냐 이래가지고 혼나요. 그러니까 내 업무가 끝나고 나서 별도로 시간을 내서 내 감기와 관련된 진료를 보러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7번에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보고해 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럴 때도 보고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고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거 내가 해결할 수가 없죠. 막 다리가 부러진 것 같고
화상을 입은 것 같고 지금 당장 숨을 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우선은 119에 전화하고 그리고 나의 상관에게 보고해야죠. 지체 없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석션기를 갖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석션을 해달라고 한다든가 또는 관장을 해달라고 한다든가 소독약을 사다가 소독을 해달라고 한다. 내가 봤을 때 이거 간호사가 하는 일이야. 그러면 그거는 하면은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보고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방문간호를 부르든 병원에 모시고 가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SOS 그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에머전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다 알고 있죠. 119에 전화한다.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곳에 옮기는 게 우선순위죠. 우선순위라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면 이게 평소에 119에 전화하고 근처 병원 가는 거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환자가 막 퍽 쓰러졌어요. 그럼 너무 놀래서 어떻게 해요? 114에 전화해서 여보세요. 그 119가 몇 번이에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침착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인지장애와 관련된 돌발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에도 내 선에서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여겨지면 언제든지 보고하도록 한다. 자, 그러면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요양보호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중에 하는 일의 직책에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의 일을 뭐라고 하냐? 역할이라고 해요. 역할. 그러면 그 역할을 몇 가지로 나누었냐? 6가지 역할을 한대요. 자, 그러면 숙련된 수발자. 이 숙련된 수발자라는 뜻은 손과 발이 된다는 뜻이죠. 정확히 말하면 요양 대상자의 손과 발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보수교육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잘 받도록 하고 새로운 기술이 요양과 관련된 기술 교육이 있으면 잘 받도록 해서 늘 숙련된 수발자가 되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전달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잘 이야기해 주는 것. 그래서 저희 어머님 병원에 갔다 온 건 어떻게 되었나요? 네, 혈압이 잘 조절이 안 돼서 의사 선생님께서 혈압약 하나를 추가로 처방해 주셨어요. 이렇게 정보를 전달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찰자라는 것은 잘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중에 이상하거나 의심이 되는 것은 보고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보고냐? 긴가민가 아리까리한 것까지 의심이 되는 것까지 보고한다. 자, 그러면 이러면 더 좋죠. 제가 어르신을 이렇게 손목을 만졌는데 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더 센스 있는 요양보호사라고 칭찬을 받죠. 그러면 간호선생님이 오셔서 열을 재보고 어머, 열이 있네요. 병원에 가볼까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벗과 상담자, 우리 요양 대상자 어르신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서비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대화 나누기. 왜냐하면 가족들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아요. 일단은 시간이 없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운데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꿍짝을 맞춰주면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대화 나누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기유발자. 이거는 잔존 능력 촉진자라고 보시면 돼요. 잔존 능력 촉진자. 그래서 잔존 능력을 깨워주는 것,
옆에서 촉진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좀 동기를 북돋아 주는 거죠. 그래서 책에는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고, 그래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오늘은 제가 이렇게 불편한 쪽을 잘 잡아줄 테니 한번 걸어보실까요? 이렇게 촉진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기를 유발시키도록 한다. 이런 말은 좀 어렵죠. 예를 들면 아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몰라. 왜요? 어르신 보러 저 이렇게 출근하면 어르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지내는 거 전 정말 좋은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뭐 그런가? 그러면 좀 더 살아야겠네? 이런다는 거죠. 자, 동기유발자, 잔존 능력, 촉진자. 자, 옹호자는 편들어주는 거예요. 편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변호인이 되어주는 거죠. 변호인, 편들어준다. 근데 이 편들어줄 때 이 정신줄을 놓으시면 안 돼요. 이 정신줄을 놓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번호 대봐요. 보자 듣자 하니까 그 못 쓰겠네. 자, 여봐, 그 내가 말이여 여기 요약 나오는 여산디 말이여 이야기 듣고 본 게 참 못 쓰겠구만. 이러시면 진짜 안 돼요. 그러면 할머니 시겁합니다. 내가 말이여 집이만 알으라고 말했지 누가 전화하라고 했냐고 난리 나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편을 들어주라는 게 아니라 혹시나 학대를 목격을 했거나 학대를 당한 것 같은 의심이 들어요. 그랬을 때 좋은 방법으로 편을 들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 파출소 경찰서에 그 신고를 한다. 또는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이분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셔서 보호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그 동네에 있는 그 동사무소 그 주민생활 지원센터 가서 한번 물어볼 수가 있죠. 제가 이러이러한 집에 서비스를 나가는데 자녀들 왕래도 없고 전기세도 몇 달째 못 내서 불을 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버려둬도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편을 들어준다, 옹호자가 되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